안녕하세요. 아주로 디자인의 견적서를 읽어주는 남자 조진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업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알아볼까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찾는데 요새는 플랫폼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에 대한 뭐 피해 사례도 많고 해서 아무리 플랫폼이라고 해도 이제 공사 결과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좀 업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업체 선택을 하기 전에 각자의 그 원하는 인테리어 방향성에 대한 레퍼런스가 확실히 갖고서 업체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먼저 의지하기 전에 내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이제 업체를 만났을 때 마냥 이쁘게 좋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이런 모던한 스타일이다, 아니면 좀 빈티지한 걸 원한다,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서 미팅을 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좀 소통이 수월하고, 일단 그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업체를 찾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봐야 된다. 그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양한지, 상업공간, 주거공간, 뭐 상업공간 중에서도 뭐 병원이 있을 거고, 학원이 있을 거고, 카페가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공간을 많이 다뤄봤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카페 공간을 한 번도 안 해본 업체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카페 공간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간 습식공사, 건식공사만 해본 업체들이 습식공사를 하게 되면은 좀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수가 잦아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정말 FM대로 하자 하면은 그리스트랩이라고 이제 유분기를 좀 없애주는 배수 작업도 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양한 레퍼런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건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를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업력이 오래된 걸 알아보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자코리아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공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봐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업력이 오래된 업체를 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일단 시공 능력이 어쨌든 보장이 되니까 그 정도의 업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업력이 짧은 회사들이 못 나거나 이제 일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다양한 업체를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만난 업체가 내 성향과 아주 맞고 꽂혔더라도 두 번째 업체, 세 번째 업체 미팅을 통해서 첫 번째 업체가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A, B, C 업체를 미팅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공사 기간을 너무 짧게 생각하고 방문해 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있는 거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든 부분이고,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미리 이제 업체 컨택을 하고 해야지, 디자인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결정 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체도 당연히 A, B, C 업체를 만나려면은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업체 저 업체 다 알아보려면은 적어도 한 달 반, 그리고 두 달 정도는 생각하고 내가 하기 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두 달 정도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예시로 들어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인테리어 의뢰를 했을 때 공사를 바로 수락하는 업체는 일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수락하는 업체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어떻게 일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잘 나오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경험상은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출중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물도 생각보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은 서로 간의 소통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인테리어 업체랑 클라이언트랑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고 공사를 들어가는 거랑 도출해내지 못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거랑은 조금 큰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도 있을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좀 저렴한 업체가 많기도 하지만 그게 따지고 생각해보면 좀 저렴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비싼 자재를 싸게 주는 거랑 싼 자재를 해서 싸게 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오가 지향하는 방향은 좀 비싼 자재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게 지향하는 방향이고 싼 자재를 통해서 조금 더 박리담회로 하는 거는 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면 보통 이제 공사 예산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들은 별도 공사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이제 인테리어 예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예산과 별도 공사 예산은 완전 다른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좀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절대 기준은 없지만 보통의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냉난방기, 간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세 가지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금액을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난방이 되겠죠. 평수가 커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효율에 따라서 이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별도가 뭐가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업체에서 답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별도가 뭐가 들어가는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답을 당연히 해줄 거고 그거에 대한 견적도 당연히 줄 거예요. 근데 저희도 공사 들어가서 알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바닥이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셀프 레벨링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돌발 변수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클라이언트한테 저희는 사전에 먼저 비용적인 측면을 안내드리고 진행을 하죠. 그런 돌발 변수도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충돌하는 포인트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좀 더 얘기를 더 드리면 네, 이게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런 추가로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좀 금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최대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별도 금액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안내는 꼭 해드려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 가서 공사 다 하고 나서 사실 이거 포함이 아니었습니다. 돈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서로 얼굴 붉힐 일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먼저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꼭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고 업체를 구하실 때도 만약에 내가 A 업체를 선택했다 별도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 공사 중에 이런 부분 추가되냐 라는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다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약서 쓰기 전에 업체는 현장을 여러 번 좀 방문을 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를 파악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견적을 내더라도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인 거예요. 당연히 현장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그냥 구두상으로 에어컨 견적을 냈는데 실외기 설치되는 공간이 저 멀리 있으면 100m 멀리 있어요. 그럼 그 100m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관에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알고 봤더니 5,000만 원이 들어버리면 내 예산을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내 예산이 1억이면은 이제 그런 별도 공사 내역을 좀 생각을 하고 공사에서는 6천만 원을 쓰고 별도에서 한 얼마 3천만 원이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행함에 있어서 2, 3주 정도의 여유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미팅 때 이제 현장 실측을 저희가 나가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금액적인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2, 3주간에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작용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넉넉히 잡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그쵸. 공사 기간을 넉넉히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인터벌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터벌이 짧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을 조금 하고 바로 공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길게 보자면은 이제 그런 인터벌 기간이 결국에는 저희 공사 기간에도 포함되고 공사를 스피드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라고 봐야죠.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된 내용이었고 이제 앞으로 2부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오 디자인의 견적 읽어주는 남자 조진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